솔직하지 못한 분들이 계세요. 요거 빼야 되고 요거 임플란트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는 병원들이 있다고 해요. 최근에 많이 문제가 됐던 먹튀치과 그리고 그런 것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원장님이 엄청 많아요. 과잉 진료하는 치과들이 엄청 많다고 그러는데 혹시 과잉 진료 생기는 진짜 이유가 어떤 걸까요? 제가 생각할 때 좀 저수가 박리담의 시스템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치과가 워낙 많이 생기다 보니까 환자 유치를 위해서 싼 가격으로 광고를 하고 또 수익을 내기 위해서 더 많은 치아를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건강보험 수가가 신경치료 같은 단적인 예를 저희가 들어보면 많은 재료와 좋은 장비들이 있을수록 덜 아프고 좋은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 장비들이나 재료값도 사실 보전이 안 될 정도의 건강보험 수가가 책정이 돼 있다 보니까 신경치료를 해서 치아를 살리는 것보다 뽑는 거를 선호하게 되고 그리고 보험 치료를 하는 것보다는 비보험 치료를 하게 되는 이유가 또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희가 방어진료라는 말을 많이 쓰는 게 최대한 치아를 살려서 하는 방향으로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길 확률들이 생길 수 있고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 방법으로 하려고 하면 한 단계 더 다음 단계로 예를 들면 뭐 충치 치료를 하는 것보다는 신경치료를 하고 크라운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재신경치료를 해서 한 번 더 치아를 살리는 방향을 해보기보다는 이를 빼고 그냥 임플란트로 권유를 하게 된다거나 이런 게 조금 방어적인 진료의 입장도 있어요. 좀 지양되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꼭 이 치과만은 피하셔야 될 것 같다 하는 치과들이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는 비상식적으로 싼 가격을 광고를 해서 환자를 유치하는 곳은 저는 피하셨으면 좋겠어요. 똑같은 진료가 가격이 그렇게 많이 차이 날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아메리카노를 먹어도 1,500원짜리 아메리카노랑 4,000~5,000원 하는 아메리카노가 절대 똑같을 수가 없거든요. 저희가 사실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뭐 예를 들어 크라운 같은 경우에는 평균가가 뭐 5~60만 원 이렇게 나와요. 근데 크라운이 하나에 뭐 30만 원 이렇게 하면 같은 재료를 가지고 같은 퀄리티의 진료가 될 수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뭐 병원의 규모가 커서 들어오는 재료가 싸진다고 해도 2배씩 차이 나진 않거든요. 그래서 너무 싼 가격을 가지고 많은 환자를 유치하는 곳은 사실 좀 피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원장님이 엄청 많아요. 한 원장님이 그리고 쭉 진료를 해주시면 좋지만 계속 의사가 바뀐다거나 저희 병원만 해도 사실 제가 한 분 한 분을 볼 때마다 차트를 봐야 되고 다른 분이 보던 거를 제가 이어서 진료를 하게 되면 차트를 굉장히 꼼꼼히 보고 상황 파악을 하는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근데 차트 볼 시간도 없이 환자 진료를 해야 될 만큼 박리담회를 하는 곳에서 환자 파악이 사실 잘 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면 진료의 집중도나 퀄리티가 유지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희 치과는 치과 위생사라는 특수한 직종이 따로 있기 때문에 치과 위생사가 할 수 있는 업무 범위가 있어요. 그래서 뭐 엑스레이를 찍는다거나 내지는 뭐 임시치아를 제작한다거나 임시치아를 제거하고 부착한다거나 스케일링을 한다거나 사실 굉장히 많은 부분을 치의생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절대 치의생사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치아를 삭제한다거나 보철물이 나왔을 때 구강 내에서 맞춰보는 과정이나 이런 거는 사실 의사가 해야 되거든요. 안 그래도 얼마 전에 들었던 게 어떤 되게 유명한 병원에서 라미네이트를 많이 하는 병원인데 치아 삭제도 세팅도 다 위생사분이 하신다는 병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20년 차고 보철과를 전공한 저도 사실 무삭제 라미네이트 할 때 굉장히 매일 숨을 참으면서 정말 긴장하면서 하는데 같은 진료의 질을 낼 수는 절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법도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치과 의사가 됐을 때보다 지금은 더 위임 진료를 못하게 돼 있어요. 저희도 계속 굉장히 예민하게 그거를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안 지켜지는 병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직원이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경우들이 있어요. 과거에는 사실 되게 많았어요. 저희 병원 같은 경우만 해도 제가 먼저 뭐 엑스레이나 검사를 다 하고 치아의 상태에 대해서 환자분한테 설명을 드리고 치료 계획이 사실 상태에 따라서 그리고 환자분의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세워가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보는 부분을 딱 잘라내고 먼저 직원이 고강내를 보고 엑스레이를 보고 요거 빼야 되고 요거 임플란트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는 병원들이 있다고 해요. 그런 부분은 피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또 극단적으로 어떤 특정 치료를 꼭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 꼭 해야 되는 치료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발치료하고 임플란트를 하는 게 더 나아 보이는 치아지만 환자분은 1년을 쓰더라도 내 치아를 한 번 더 치료해보고 싶을 수도 있고 무조건 이 치아는 반드시 치아 교정을 해야 됩니다. 내지는 이 치아는 반드시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 그런 거는 조금 저는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즘은 소독이나 위생 개념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거든요. 사실 제가 처음 치과 의사가 됐을 때만 해도 치과에 스케일러라는 장비가 있는데요. 그냥 체어에 꽂아놓고 썼어요.
사실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인데 20년 전에만 해도 그 정도로 위생 개념이 없는 채로 우리가 치과 치료를 받아왔었어요. 요즘은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뭐 스케일러 팁은 당연하고요. 모든 기구 재료 장비를 다 일회용으로 소독해서 쓰거든요.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요. 저희 환자분들도 후기에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까지 모든 거를 밀봉하는 걸 까서 보여주는 데는 처음 봤다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 병원 같이 하는 데가 아마 10%도 안 될 거예요. 치과 장비가 그동안 왜 그렇게 해왔냐면 피를 보지 않으니까 감염의 위험성은 사실 좀 적기는 해요. 스케일러 같은 경우는 스케일링 하다 보면 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반드시 소독을 해야 되는 게 맞고, 근데 이제 구강내에서 우리가 쓰는 핸드피스, 위잉 소리 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소독을 많이 하면 수명이 짧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소독을 안 하시는 경우도 많으세요. 되게 민감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런 경우들이 진짜 있긴 하거든요. 그게 이제 대표가 아닌 비정상적인 형태의 치과들이 최근에 많이 문제가 됐던 먹튀 치과, 원장님이 진짜 이 병원의 주인이 아닌 거죠. 다른 비의료인이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원장님들을 고용을 하는데 워낙 예민한 부분이고 법적인 처벌도 되고 홈페이지에 대표 원장과 대표자 이름이 다른 경우는 그거는 진짜 거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양력에서 솔직하지 못한 분들이 계세요. 저희가 보면은 보이죠. 근데 환자분들이 봤을 땐 굉장히 화려해요. 막 영어로도 써져 있고 뭐 어디 뭐도 많이 갔다 오고 이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사실 별거 아니고 그냥 돈 내면 되는 것들도 있고, 국내에서도 무슨 코스 이런 거는 사실 그냥 힘들거나 자격이 요구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양력에서 크게 의미가 있진 않다. 제가 오늘 과잉진료하는 치과 구별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백세치 아지킴이 이윤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